네, 이번 시간에는 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공부한 사람도 있으시겠지만 일 공식은 생각보다 간단하거든요. 그러나 정확한 이해나 개념을 조금 파악을 한다면 좀 더 쉬운 이론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누구나 일을 하죠. 일을 하긴 하는데 그렇다면 누구나 일을 한다는 증거가 있을까요? 그 증거를 제가 이제 아는 한도에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일을 할 때 보통 힘을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매일매일 힘을 쓰게 되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일을 할 때 물체가 움직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매일매일 가방을 들고 볼펜을 들고 아니면은 어머니 아버님의 심부름 물건을 드는 것처럼 물체가 매일매일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즉 매일매일 일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이러한 개념을 모아서 일의 뜻을 한 줄로 정리를 해본다면, 물체에 힘을 주어서 힘을 준 방향으로 물체를 움직일 때 우리는 일을 했다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생각해보면 무척 어려운 개념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매일매일 벌어지는 현상들을 조금 간단하게 정리해 놓은 거니까 여러분들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제가 강조하는 것은 일 공식보다도 일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고 암기를 해 놓아야 나중에 더 편하다는 겁니다. 제가 두 가지 포인트를 주었죠. 첫 번째 힘이고요. 두 번째 움직인 겁니다. 그러나 힘을 준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 일을 한다는 거죠. 문제집이나 교과서도 많이 나오지만 공식이 당연히 있습니다. 계산을 하기 위해서 이 일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거니까요. 일은 힘 곱하기 이동 거리라고 나옵니다. 즉, 힘준 만큼 물체가 움직였을 때 그 두 개의 물리량을 곱해서 일이라는 양을 계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은 교과서에 이제 기호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지만, 기호는 그냥 편의상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이라는 기호는 W라고 표현하고 힘은 F, 이동거리는 S라고 표시를 합니다. 보통 기호라는 거는 서양에서 만든 공식이기 때문에 서양 알파벳이나 아니면 서양 영어 단어 아니면 라틴어에서 따오기도 하는데요. W는 work,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은 거 이해해 주시고요. 네, work에서 따왔고, F는 force. 보통 힘을 학생들이 이제 파워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파워라는 단어는 정확한 뜻으로는 힘이 아닙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파워는 일률이라는 뜻이 되고요. 이 포스가 힘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S는 이거는 저도 잘 몰라서 뭐 사이트를 찾아보니까 Shift 또는 Distance에서 따왔다고 하는데, 여기 디스턴스 보면 세 번째 글자 S가 있죠. 그래서 S를 따왔다는 사람도 있고, Shift 뭐 옮기다는 뜻인데 옮기다는 뜻의 첫 글자를 기호로 썼다는 것도 있습니다.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좀 외우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옆에 써드린 거고요. 모든 공식 기호에는 단위가 있죠. 일의 단위는 줄이라고 많이 배웠을 겁니다. 줄은 과학자 이름이에요. 과학자 이름을 단위로 썼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그냥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줄이란 단위를 다른 단위로 바꿔보면 뉴턴 곱하기 미터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뉴턴 미터도 일의 단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뉴턴은 힘의 단위가 되고요. 미터는 거리의 단위가 되겠죠.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당연하다고 여기지 마시고, 거리의 단위는 솔직히 센티미터도 있고 미터도 있고 킬로미터도 있지만 일을 계산할 때는 미터를 쓴다는 것만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또 친절하게 이렇게 한글로 써놨죠. 뉴턴하고 미터가 이렇게 단위라는 거. 자, 이렇게 따지면은 일이란 공식이 크게 이해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정확히 따지면 좀 이해가 필요합니다. 어떤 개념이 필요할 것 같냐면요. 얼마나 정확히 이해하고 암기가 좋은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일의 뜻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힘을 주어서 힘을 준 방향으로 물체를 움직일 때 우리는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무슨 의미냐? 그렇다면 힘을 준다고 했으니까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힘을 주지 않는다면
즉 1은 안 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계산을 하면 0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 뜻대로 얘기하면 뜻과 멀어진 개념들은 1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두 번째, 힘준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물체가 움직인다. 여기서는 힘을 준 방향으로 물체를 움직였을 때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나무 토막을 오른쪽으로 밀면 오른쪽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만약에 나무 토막이 왼쪽으로 움직였다. 그럼 방향대로 힘준 방향으로 물체가 안 움직인 거죠. 그러면 과학에서는 일을 하지 않았다. 0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그림 표현했네요. 지금 그림에 보시면 그림 제가 다 돌리겠습니다. 그림 보시면 바닥에 나무 토막이 있는데 나무 토막을 위로 들었다. 위로 들 때는 힘도 위로 주고 물체도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물체를 들 때 일을 한 겁니다. 그쵸? 그런데 이 나무 토막을 든 상태에서 옆으로 이동했다. 여러분은 힘을 계속 주기 위해서 위로 줘야 됩니다. 물체를. 위로 힘을 주고 있는데 물체가 앞으로 이동했다. 힘준 방향과 물체 이동 방향이 맞지 않죠? 그래서 앞으로 갈 때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그냥 외우지 마시고 이 일의 뜻을 정확히 이해한 뒤에 생각만 조금만 해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힘을 주었지만 물체가 움직이지 않는다. 왜냐면 일의 뜻에는 물체를 움직일 때라고 했으니까 만약 움직이지 않는다면 아무리 여러분이 힘을 써도 일의 양은 0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쉽게 말해서 힘을 주지 않아도 0, 물체가 움직이지 않아도 0, 물체가 움직였지만 힘의 방향으로 안 움직인다면 0. 생각보다 엄청나게 쉽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에 항상 이렇게 간단히 정정당당한 공부 방법이라고 해서 제가 나름대로 이제 전공법이라고 지었는데 이건 제 생각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인터넷 매체나 유명한 분들의 공부법을 들으면서 제가 생각한 방법과 비슷하다는 것을 이제 앞으로 몇 가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과학과 수학은 평소에 단어의 뜻부터 공부해야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단어가 우리말이고 우리말이 한자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뜻풀이만 좀만 할 줄 알아도 의의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방정식의 순 한자 뜻을 모르고 방정식 공식을 외워버리면 나중에 방정식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뭐 방정식 공식이 조금 이렇게 꼬여서 나온다든가 응용 문제가 나온다면 이럴 때 더더욱 필요한 게 방정식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고 있는 사람의 차이가 분명히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 좀 한번 유념해 주시고 공부할 때 하나씩 한번 사용해 보세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